몇 해 전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시의 번잡함을 벗어나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들과 조금씩 친해졌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상할 정도로 밤 10시가 되면 모두 문을 잠그고 집 밖으로 나오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밤 10시가 가까워지자 거리는 텅 비어버렸다. 나 또한 그들이 그러하듯 집 안으로 들어왔고 습관적으로 문을 잠갔다. 집 안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는데 창밖에서 무언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인 줄 알았지만 계속해서 귀를 간지럽히며 중얼거리는 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다. 호기심에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걷어보았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웬검은 그림자가 서성이고 있었다. 마음 깊숙이 서늘한 기운이 스며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로 했다. 그런데 그 밤이 지나고 나서부터 매일 밤 같은 시각에 그 검은 그림자는 어김없이 내 창밖을 서성였다. 며칠 후 마침내 자신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나는 이정체 모를 그림자를 쫓기로 마음먹었다. 다음날 밤 그림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린 후 조용히 집을 나섰다. 그림자는 느리게 그러나 확실한 발걸음으로 마을 외곽으로 향하고 있었다. 나는 거리를 두고 그 뒤를 따라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림자는 마침내 오래된 버려진 폐창고에 멈춰섰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나는 폐창고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그곳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으며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내 옆구리를 스치는 한기의 바람이 지나갔다. 왜 왔니? 흐릿한 목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순간 갑자기 눈앞에 어떤 흔형이 나타났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 인물들이 차가운 시선으로 나를 주시하고 있었다.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문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그들은 입술을 움직이지 않으면서 그러나 확실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돌아가지 마. 마을의 비밀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 말을 들은 뒤 나는 정신을 잃었던 것 같다. 깨어났을 때 아침 햇살이 창고를 비추고 있었다.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마치 거대한 돌덩이를 짊어진 듯한 무거움을 느꼈다. 그때 문득 마을 사람들이 밤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바깥 출입을 꺼리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밤이 오면 두려움에 떨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다들 듣기만 할 뿐 더 깊게 말하지 않았다. 다만 한 노인이 나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저 마을의 전통을 따르는 게 너에게도 우리에게도 좋을 거야. 그 이후로 나는 마을의 규칙을 철저히 지켰다. 이상하게도 그 밤 이후로 더 이상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그 비밀의 터널을 파헤치기보다는 지금의 일상으로 돌아가길 택했다. 그러나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누군가 현실과 초현실의 틈새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다. 언젠가 나처럼 약간의 호기심을 품은 다른 누군가가 그 마을로 이사오게 된다면 다시 그 그림자가 생겨날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한 곡.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 썰들이 사람들의 흥미를 끌곤 합니다. 공포 썰은 대개 일상적인 상황에서 시작되지만 점차 기묘하고 무서운 사건으로 전개됩니다. 아래는 그런 공포 썰 중 한 가지를 길게 풀어 쓴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작은 빌라에 은이라는 여대생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학업과 아르바이트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고 방학 동안에는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혼자 조용하게 시간을 보내고자 했다. 빌라는 비교적 낡고 오래된 건물이라 간혹 소음이 들리곤 했지만 은희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은희는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 벽 너머에서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옆집에서 TV 소리가 새어 들어오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소리는 계속되었다. 점점 음량이 커지고 때때로 목소리가 아닌 다른 소음문이나 창문을 긁는 소리, 누군가 발을 질질 끌고 가는 듯한 소리로 변하기도 했다. 은희는 점점 불안해졌다. 빌라 관리인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그 어떤 특이사항도 발견되지 않았고 옆집과 아래층 모두 텅 비어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그녀는 혹시 자신의 착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머리를 흔들며 그저 학업에만 집중하려 했다. 그러나 밤만 되면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이어지자 더 이상 혼자 있을 수 없었다. 은희는 친구인 윤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윤지는 오싹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친구였고 은희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았다. 둘은 저녁을 함께 먹고 은희의 방에서 조용히 앉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관찰하기로 했다. 밤이 깊어지자 역시나 그 소리는 어김없이 들려왔다. 이번엔 윤지까지도 그 소리를 들었다며 깜짝 놀랐다. 은희야, 이거 진짜 이상하다. 뭔가 있는 것 같아. 윤지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둘은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고 소리의 근원을 찾아보기로 했다. 각자 작은 주위를 살피며 소리가 어느 방향에서 나는지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소리는 벽 근처에서 들려왔고 은희는 혹시 벽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번들거리는 눈으로 윤지를 바라보았다. 윤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벽을 두드려보기 시작했다.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한 번 더 힘을 주어 두드렸을 때 벽 한 부분에서 이상한 울림이 느껴졌다. 뭔가 빈 공간이 있는 것 같았다. 둘은 다른 벽도 두드려보며 더 꼼꼼히 살폈고 결국 벽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얇다는 것을 발견했다. 여기 뭔가 있어.
이 벽 뒤에 뭐가 숨겨져 있는 걸까? 윤지가 말을 꺼냈다. 둘은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속에서 벽의 얇은 부분을 더듬기 시작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은희의 손이 한쪽 벽지의 낡은 부분을 잡아당겼을 때 그 벽지는 손쉽게 찢어져 나갔다. 그 뒤로는 오래된 문이 숨겨져 있었다. 은희와 윤지는 잠시 서로 마주봤다. 이 문이 어디로 통하는지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때마침 손전등 하나를 찾아서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다. 안쪽은 좁고 어두운 통로가 이어져 있었다. 둘은 긴장한 채 손전등을 비추며 그 통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통로 끝에는 작은 방이 있었고 그곳에 도달했을 때 은희와 윤지는 소름이 끼쳤다. 방 안에는 낡고 먼지가 쌓인 가구들 그리고 오래된 사진들이 이리저리 널브러져 있었다. 사진 속 사람들은 한결같이 무표정한 얼굴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중 몇몇 사진은 은희가 자랐던 동네와 매우 비슷한 장소에서 찍힌 것 같았다. 은희는 자기도 모르게 사진 하나를 집어들었다. 사진 속 인물 중 한 명이 어린 시절의 은희와 매우 닮아 있었다. 그제서야 그녀는 그 집 안에 숨겨진 비밀을 깨달았다. 오래전 이 빌라에는 한 가족이 살았다고 했다. 하지만 어느 날 가족이 모두 사라졌고 그 후로 그 방은 아무도 찾지 못한 채 닫혀진 공간으로 남겨져 있었다. 그 소리는 아마도 그들의 잊힌 기억들이 쌓여 만들어낸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은희와 윤지는 그 방을 서둘러 빠져나왔고 그 이야기는 외부로 알려지며 빌라는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되었다. 하지만 그 빌라를 지나칠 때면 여전히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리는 것 같다는 소문이 나돌곤 했다. 이제 은희는 그곳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가끔씩 그날 밤의 사진 속 그 아이의 얼굴이 꿈에 나타나면 차마 눈을 감을 수 없다. 과연 그 방이 있던 그 빌라에는 어떤 사연이 담겨 있었을지 그리고 그들은 왜 사라진 것인지 은희의 마음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제가 겪은 이야기는 아직도 가끔씩 생각하면 소름이 돋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경험입니다. 몇 년 전 대학교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한적한 시골로 여행을 갔습니다. 도시에서의 삶에 지쳐있던 우리는 맑은 공기와 조용한 자연 속에서 며칠을 보내며 힐링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고즈넉한 한옥이었는데 이곳에서는 오징어를 말리거나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장작불 아궁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도심 속에서 자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고 재미있어서 마을 구석구석을 탐험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마을 주민들과 함께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고 있었는데 할머니 한 분이 다가오시더니 우리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마을에는 가끔씩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한 채 길을 헤매는 귀신이 나타나곤 한다. 그 귀신을 만나면 절대 말을 걸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으스스한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며 할머니의 말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밤이 깊어가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뜨거웠던 날씨가 갑자기 서늘해지더니 어디선가 알 수 없는 낯선 냄새가 코를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매캐한 연기가 감도는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쾌청한 날씨에 그런 일은 일어날 리가 없었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점점 기분이 찜찜해져서 각자 방으로 돌아가 잠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 갑자기 저는 알 수 없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들으며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틈으로 슬며시 비치는 그림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형상이었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살아있는 사람처럼 또렷하게 보일 수 있는 유령은 없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가슴을 졸였지만 그림자는 잠깐 멈춰서더니 마치 누군가와 이야기라도 나누는 듯한 몸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속삭이듯 들리는 희미한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나 누구지? 갑자기 할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무 겁에 질렸던 저는 그 목소리에 대꾸하지 않고 긴장에 가득 찬 채로 그대로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그림자는 잠시 뒤에 발길을 돌렸고 발걸음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그 후로도 여행 내내 우리는 아무 일 없던 듯 이동하며 즐거운 척했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고작 꿈을 꿨을 것이라고 했지만 매끄러운 바닥을 걷는 명확한 발소리와 그림자의 형상은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리얼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 이야기를 몇몇 사람들에게 전해주었고 누군가는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마을에서는 여전히 그런 현상이 종종 목격된다고 하는데 저는 더 이상 그곳으로 가볼 용기를 낼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꼭 명심하세요. 알 수 없는 존재에게는 절대 말을 걸지 마세요.